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부산 기장군 일광읍 끝자락에는 바다와 밭이 내어주는 풍요로움이 가득한 작은 어촌, 문동마을이 있습니다. 예로부터 임금님께 진상하던 미역과 매서운 해풍을 맞고 자란 달큰한 쪽파로 유명한 곳인데요. 차선영 기자가 기장 문동마을을 다녀왔습니다. 부산 기장군 일광읍에 자리한 작은 어촌, 문동마을입니다. 이른 아침부터 해녀들이 거센 조류를 뚫고 캐온 미역을 널어 말리는 손길이 분주합니다. 고개를 돌려 무틀 보면 초록빛 기장 쪽파가 싱그럽게 밭을 채우고 있습니다. 7대째 마을을 지키는 토박이 이장과 40년 넘게 파농사를 지어온 주민들의 세월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곳입니다. 특히 문동 앞바다의 거센 조류를 견디며 자란 기장 미역은 예로부터 임금님께 진상될 만큼 뛰어난 품질을 자랑합니다. 근데 우리 여기는 쫄쫄이라 해가지고 이게 잎이 가늘고 길게 이런 식으로 자라지. 그러니까 이게 좀 더 씹었을 때 식감이 내가 생각할 때는 그 옛날부터 옛날 조선시대 때부터 그 임금님한테 진상내던 그런 기장미역입니다. 바다가 있고 뒤는 산도 있고 뭐 그냥 요대로 발전하고 살면 제일 좋은 마을, 그지 고향 같은 느낌으로 살면 안 되겠지. 근데 저렇게 하면 힘들지는 않아죠. 마을의 풍요는 바다 밖, 밭으로도 이어집니다. 겨울철 매서운 바닷바람을 이겨내며 자란 기장 쪽파는 특유의 단맛과 향으로 전국적인 명성을 얻고 있습니다. 기장 쪽파는 해풍이잖아요. 해풍을 먹기 때문에 이 파가 달고 파도 잘 떼고 이 쪽파도 이리 막 곳곳이 잘 떼는 게 아니거든요. 아니고 또 장안사도 기장읍이잖아. 장안사 파도 기장파인데도 그거하고 이거하고 맛이 틀려요. 전체 인구의 40%가 노년층으로 마을은 고령화됐지만 생기가 넘칩니다. 평생 바다와 밭을 일궈온 주민들의 부지런함, 그리고 이웃과 외지인을 가리지 않고 품어내는 넉넉한 인심이 마을을 든든하게 지탱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파도 하지, 바다 일도 하지. 그러니까 있는 사람은 땅 가지고 이런 거 심고 그거 하지만 또 없는 사람은 이런 거 품들어가 사는 거고. 거기에서 이 동네가 그냥 좋다. 동백과 신평, 칠암, 문중과 함께 문호성으로 불리며 오랜 역사를 이어온 기장군 문동마을. 풍성한 자연과 넉넉한 인심을 품은 채 마을은 오늘도 묵묵히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양산시가 12일 2030 녹색도시 양산 비전 선포식을 열고 지속가능한 녹색도시로의 전환을 공식 선언했습니다. 양산 비즈니스센터에서 열린 행사에는 양산시장과 시의원, 환경기업, 시민 등 400여 명이 참석해 양산시의 녹색도시 전환 계획과 실행 전략을 공유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나동현 시장은 기후위기 대응과 생태환경 보전, 생활환경 개선 등 5개 핵심 부문을 중심으로 한 종합환경 로드맵을 직접 발표했습니다. 이어 학생과 시민 등 7개 그룹으로 구성된 탄소 중립 실천단이 공식 출범해 생활 속 탄소 감축 활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 중립 실현은 행정의 노력만으로 절대 완성될 수가 없습니다. 탄소 중립 실천단 발대식을 통해서 시민과 함께 지속 가능한 녹색도시 양산을 만들어 나갈 것이며 시정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전략으로 수립되어 도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할 것입니다. 부산 마이스 산업의 수건 사업인 백스코 제3전시장 건립 사업이 본격적인 입찰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조달청은 11일부터 사흘간 약 2,572억 원 규모의 백스코 제3전시장 건립공사 입찰을 진행합니다. 이번 사업은 제1전시장 야외 주차장 부지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의 전시장을 추가로 짓는 것으로 현재 HJ중공업과 남광토건 컨소시엄의 양강 구도가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부산시는 제3전시장이 완공되면 기존 전시장의 포화 문제를 해결하고 국제 컨벤션 유치 경쟁력이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노후계획도시 정비 2단계 사업을 본격화합니다. 부산시는 오는 18일 오후 사상구청에서 국토교통부와 함께 노후계획도시 정비 2단계 사업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설명회는 다대와 만덕, 모라, 계금, 당감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정비 사업의 개념과 절차, 추정 분담금과 금융지원 방안 등을 상세히 안내할 예정입니다. 시는 다음 달 기본계획안 공람을 앞두고 찾아가는 미래도시 지원센터를 운영하는 등 주민 소통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한편 화명과 해운대 등 1단계 정비구역은 국토부 승인을 거쳐 올 상반기 중 고시될 예정입니다. 경남 지역 진보 성향 시민사회단체들이 오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민주 진보 진영의 후보 단일화를 촉구했습니다. 경남 정치개혁광장 시민연대는 12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의힘의 독주를 막고 민주적 도정을 실현하기 위해 세력 간 총단결이 시급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이번 선거의 1차 과제로 민주 진보 후보 단일화를 제시하며 정당들과 본격적인 협의에 착수해 단일 후보 당선에 힘을 모으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어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등 지체된 정치개혁을 강하게 비판하며 내란 세력 청산과 민주주의 수호를 위해 도민들이 힘을 결집해달라고 호소했습니다. 경남 지역 환경단체들이 낙동강 녹조 독소 해결을 위한 민관 공동조사 약속을 성실히 이행하라고 정부에 촉구했습니다. 낙동강 네트워크는 12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기후에너지 환경부가 국민 안전과 직결된 녹조 조사 예산을 대폭 삭감해 조사를 무력화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이들은 당초 10억 원 이상을 예상했던 조사 예산이 3억 5천만 원으로 줄어들면서 낙동강 전 구간의 수질과 에어로졸, 인체 축적 여부 등을 체계적으로 조사하는 것이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인체 비강 조사 대상이 크게 줄어 통계적 유의미성을 잃었다며 김성환 장관이 나서 충분한 예산 확보와 조사 합의안 이행을 보장하라고 요구했습니다. 경남 창원의 한 어린이집 토끼장에서 3살 원아의 손가락이 절단되는 사고가 발생해 경찰이 조사에 나섰습니다. 마산 동부경찰서 어린이집 원장 등 관계자 2명을 업무상 과실치상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12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9일 창원의 어린이집 야외 토끼장에서 3살 원아의 검지 손가락 일부가 절단됐습니다. 원아는 즉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훼손된 부위를 찾지 못해 끝내 접합수술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난 3.1절 연휴 극심한 차량 정체 속에서 열 경련으로 호흡곤란에 빠진 어린 생명을 경찰이 신속한 판단으로 구해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1일 오후 3시 반쯤 부산 해운대구 우동의 한 도로에서 교통사고를 처리 중이던 해운대경찰서 우동지구대 이영진 경위와 오명진 경사에게 한 시민이 다급하게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차 안에 있던 아기가 열경련으로 호흡곤란을 일으켰지만 당시 주말 백화점 주변에 극심한 정체로 꼼짝 못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경희와 오경사는 순찰차에 즉시 아이와 보호자를 태우고 대학병원 응급실로 후송했으며 아기는 무사히 치료를 받고 생명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탈선 사고로 5년 동안 운행이 중단된 경남 통영 욕지도 모노레일에 대해 시민단체가 감사원 감사를 청구합니다. 공직 공익비리 신고 전국시민운동연합 통영지부는 12일 경남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고 발생 5년이 지나도록 사후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며 조속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이들은 특히 준공 허가 과정의 적절성과 안전장치 결함 여부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통영시는 시공사 설계사와 100억 원대 손해배상 소송 중으로 1심에서 하자가 일부 인정됐으나 양측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부산시가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130곳을 기획 수사한 결과 위반 업체 26곳을 적발했습니다. 부산시에 따르면 미세먼지가 심한 12월부터 3개월간 건설 공사장 등을 중심으로 기획 수사를 진행한 결과 방진 덮개 없이 토사를 쌓아두거나 수송 차량에 세륜을 실시하지 않은 공사장이 각각 10곳에 달했습니다. 특히 일부 업체는 도심 외곽에 주거시설이 없다는 점을 악용해 비산먼지를 무단 배출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부산시는 적발된 업체 모두를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을 통보할 방침입니다. 전국 케이블 TV 사업자들이 업계에 어려움을 호소하며 정책 지원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3개월대로 지원책을 마련하지 않는다면 업계 차원의 조치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는데요. 박승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케이블 TV 방송협회가 정부 차원의 정책연구반 구성을 제안했습니다. 케이블 TV 업계가 구조적 붕괴에 진입한 기저에는 정책적 공백이 있다며 산업의 지속을 위해서라도 정부 차원의 지원책이 필요하단 겁니다. 이에 정부와 업계가 함께 참여하는 연구반을 구성해 3개월 이내로 정책 방향 로드맵을 마련하자고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지금 SO 산업이 겪고 있는 위기는 개별 사업자의 문제가 아니라 정책 공백이 초래한 구조적 위기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싶습니다. 각 케이블 TV SO 사업자들은 정책 연구반의 방향성을 크게 4가지로 잡았습니다. 정부의 규제 패러다임 전환과 유료 방송의 지속성 확보, 홈쇼핑 수수료 등의 대가 재원 균형 확보, 산업의 출구 전략 모색 등입니다. 특히 가장 시급하게 바뀌어야 할 정부의 정책 틀에 대해서는 허용된 것만 하게 하는 방송법의 포지티브 규제를 들었습니다. 글로벌 OTT 등 비규제 사업자와 경쟁하기 위해서는 혁신적으로 사업을 시도할 수 있게끔 규제를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은 요금, 상품 구성, 편성, 영업, 모든 걸 계약, 모든 것을 법에서 정해진 대로만 해야 되고 시장 상황이 OTT나 어떤 새로운 사업자가 진입해서 상황이 변했는데도 법이 바뀌지 않는 한 여기에 있는 사업자분들은 그 법에서 정해진 대로만 해야 되는. 또 이번 간담회에선 지역 채널 의무에 부합할 만한 공적 지원책 마련의 필요성도 언급됐습니다. 케이블 TV 방송국은 허가된 사업자로서 지역 채널 운영과 지역 특화 재난방송 진행, 기초단체장 등 중앙에선 집중하지 않는 기초단위 선거방송까지도 도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책임은 지고 있지만 법적 지역방송 지위도 재정 지원도 없다며 필수 공익매체로 지정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우리 직원들은요, 축제기간이라고 스스로들 명명을 하고 있어요. 힘든 기간이지만 우리 회사의 가치를 알리고 세상에 어느 방송사도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을 우리가 스스로 할 수 있다는 자부심으로, 그게 저는 지역 채널의 정체성이고 가치라고 생각합니다. 한편 협회는 이번 제안을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업계 차원의 조치를 마련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우선 방송통신발전기금 납부를 전면 유예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방송통신발전기금은 방송사업 매출의 1.5%를 일괄적으로 부과하는 구조인데 2024년 기준 케이블 TV SO의 영업이익률은 사실상 0% 수준이란 겁니다. 지상파는 공익성을 인정받아 감면 혜택을 받고 있는 반면 케이블 TV 사업자는 적자인 곳조차 같은 요율의 기금을 납부하고 있다며 형평성 문제를 짚은 겁니다. 업계 관계자들은 통합 미디어 법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지금이 케이블 TV 산업을 살릴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합니다.
우리 일상에 가장 가까운 이슈를 조명하는 지역 케이블 TV. 소멸 위기를 앞두고 정부는 어떤 응답을 보낼지 관심이 모입니다. 딜라이브 뉴스 박승주입니다. 전 세계 아마추어 항해사들의 꿈의 무대로 불리는 클리퍼 세계 일주 요트 대회가 경남 통영 기항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10척의 대형 레이스 요트와 20여 개국 선수단이 통영을 찾게 되는데요. 통영시는 사전 행사 준비 상황을 발표하며 성공적인 개최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습니다. 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내의 주요 요트 대회가 열리는 통영 도남항입니다. 크고 작은 요트들로 가득한 이곳은 오는 16일부터 세계 최고 권위의 클리퍼 세계 일주 요트 대회 기항지 행사가 열리는 주무대가 됩니다. 클리퍼 세계 일주 요트 대회는 11개월 동안 6대양을 일주하는 세계 최장거리 요트 레이스입니다. 대회를 앞두고 통영시는 기자회견을 열어 기항지 행사 계획을 공개했습니다. 기항 기간에는 선수단 환영식을 시작으로 시민들이 직접 레이스 요트를 내부를 둘러볼 수 있는 오픈보트 프로그램과 요트 투어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마련됩니다. 요트협회는 국제항해 경로에서 통영이 갖는 지리적 상징적 의미가 크다고 평가합니다. 대한민국 최초로 또 세계 일주라는 거대한 이벤트를 저희가 유치를 하게 된 것이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세계적인 국제적인 해양 관광 도시로서 경남 통영이 성장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이번 통영 기항에는 대형 레이스 요트 10척과 26개국 선수단 200여 명을 비롯해 가족과 관계자 등 약 5천 명이 방문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통영시는 이번 대회를 발판 삼아 글로벌 해양 관광 도시로 도약하겠다는 포부입니다. 직접 소비할 지출이 지역 경제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테고 장기적으로는 이 행사 자체가 전 세계 100여국에 7억 명이 시청을 하십니다. 그렇게 되면 이 짧은 기간에 통영을 전 세계적으로 알리는 이 효과는 아마 돈으로 환산하기가 어려운 정도의 효과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합니다. 세계인의 요트 축제 클리퍼 요트 대회 기항지 행사는 오는 16일부터 일주일 동안 통영 도남 관광지 일원에서 열립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가덕도 신공항과 부산 도심을 철도로 잇는 가덕도 신공항철도 연결선 사업이 10일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를 통과했습니다. 이번 사업은 총 사업비 6,025억 원을 투입해 부전 마산 복선 전철과 부산 신항선을 연결하는 6.58km 복선 철도를 신설하는 사업입니다. 철도가 개통되면 ITX 마음 열차가 약 25분 간격으로 운행돼 부전역에서 가덕도 신공항까지 약 26분, 울산 태화강역에서는 약 92분이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부산 신항과 울산 신항 간 화물 이동 거리도 약 60km 단축돼 물류비 절감과 동남권 트리포트 교통망 구축에도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부산시는 2029년 착공해 가덕도 신공항 개항 시기에 맞춰 2031년 사업을 완료한다는 목표로 기본계획 수립 등 후속 절차를 정부와 협의해 나갈 계획입니다. 부산시가 부전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사업을 본격 추진합니다. 시는 지난해 관련 예산을 선제적으로 확보하고 지난달에는 용역에 착수한 데 이어 11일 관계기관과 함께 추진 방향을 공유하는 착수 보고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용역을 통해 수요 예측과 사업 편익 분석을 통해 최적의 환승 체계와 교통시설 배치안을 도출하고 주변 지역 도시재생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수립할 계획입니다. 부산시는 내년 2월까지 용역을 완료하고 2029년까지 민간 사업자 선정과 세부 계획 수립 과정 등을 마무리한 뒤 2030년에는 복합 환승센터를 본격 착공한다는 방침입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